자, 지금 이 1번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짜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 깎이는 모양만 보고자 한다면 사실 이 모델링이 없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블락만 갖다 놓고 나서 기계가 깎았을 때 어떻게 깎이는지 보고 싶으면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깎고 났을 때 원래 모델링이랑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컴페어에서 보려면 되게 쉬운 방법이 모델링 된 걸 갖다 놓고 원래 스톡 사이즈인 물건을 하나 더 있다고 치고 그 스톡을 깎았는데 우리 원래 모델링 한 거랑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이거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된 파일을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쉬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캠을 할 때는 거의 모델링을 한 걸 가지고 시뮬레이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배부 폴더에다가 우리 코드 짠 거 하나 쓸 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배부 폴더에 올라 있는 NC 파일이 메모장으로 열리거든요. 그 메모장으로 열리는 코드가 우리가 지금 테스트해 볼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T01만 나오죠? T01만 있잖아. 아니에요? 네, T01만 있잖아요. 요 T01을 기준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코드 짜서 그대로 쳐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NC라는 파일 어디다가 저장했죠? 네, 이 NC라는 파일이 저장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는 건데, 가공 환경, 매뉴팩처링 환경을 들어갈 거예요. 처음 들어가요. 컨트롤 Alt M을 눌러봅니다. 컨트롤 Alt M. 그러면 한참 걸리고 이렇게 뭐 히트 오케이 투 컨티뉴 해가지고 뭐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누르고 다시 누르면 돼요. 네. 전환하다가 삑살이 난 겁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첫 창 뜨나요? 머시닝 인바이러먼트라고 떠요? 네, 그러면 캠 제너럴을 선택을 하고요. 밀 퀀터를 쓸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뭔 차이인가요? 그러면 밀 붙으면 제가 밀링이 뭐라 그랬죠? 날붙이 있는 회전 공구 달린 거 다 밀이라고 했죠. 근데 날붙이 있는 회전 공구 있는데 플레이너를 하면 평면 가공할 때 쓰는 거고 로타리 하면은 보통 회전 가공할 때 쓰는 건데 멀티 엑시스, 멀티 블레이드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이제 다축이에요. 그냥 밀 퀀터라고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3축을 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 퀀터를 선택. 제너럴의 밀 퀀터. 됐나요? 자, OK를 눌러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옆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옆에 안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 있을 거야. 밑에 있거나. 맞아요? 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첫 번째 여기 갖다 대보면 프로그램 오더뷰라고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네, 프로그램 오더뷰라고 나온 거는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어떤 툴 패스를 낼 거냐,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삭을 칠 거냐, 정삭을 칠 거냐, 중삭을 칠 거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구멍을 뚫을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툴 패스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갖다 대보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어 갖다 대보면 이런 식으로 경로 같은 이런 게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하나가 경로를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내비게이터 자체를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 거에서 첫 번째가 프로그램 오더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잖아, 얘는. 프로그램 짠 거 위주로 보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넘어가면 머신 툴뷰라는 게 나옵니다. 눌러봐요. 그러면 얘는 뭐를 기준으로 보겠다? 머신 툴이니까 공구를 기준으로 보겠다. 그래서 1번 공구 어떻게 돼 있는지, 2번 공구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면 세 번째에 뭐라고 나오죠? 지오메트리 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내가 이 객체를 깎아 놓을 그 놈 어떤 기하적인 우리가 기하적으로 보이는 놈들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게 지오메트리 뷰예요. 여튼 참고하시고 맨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보면은 요거 왕관 아니에요. 왕관 모양으로 생겼잖아. 근데 왕관 모양은 아니고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스켈럼 모양이에요. 파여 있고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양을 보고 있는 거고, 얘를 머시닝 메서드 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깎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요. 모델링에서 내비게이터는 참고용으로 쓰는 히스토리 보거나 구조를 보는 용도였잖아요. 근데 가공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깎아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메서드, 드릴 뚫은 것만 모아서 보고 싶어. 아니면 황삭 친 것만 모아서 보고 싶어. 정삭 친 것만 모아서 보고 싶어. 선생님, 정삭은 한 번 아닌가요? 왜 정삭이 한 번이라고 단정할 수 있죠? 2mm짜리, 2파이짜리 뽀랜드밀을 가지고 정삭을 쳤어. 1파이짜리 뽀랜드밀로 한 번 더 쳤어. 0.5짜리로 구석 가공 한 번 더 했어. 다 정삭 개념일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개수가 여러 개인데 난 정삭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분류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됐나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볼게요. 우리가 캠을 딱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기계를 가공한다는 전제 하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기계에 물려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깎을 거냐는 거예요. 기계 원점은 정해져 있잖아. 우리한테 정해야 되는 원점은 가공 원점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 써가지고 한다면 맨 처음에 매뉴팩처링 환경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건 가공 원점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가공하겠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툴패스 낼 때 어디가 원점인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툴패스가 안 나와요. 그럼 지금 들어오자마자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하게 생긴 길쭉한 WCS 같은 놈이 하나 저기 있잖아.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MCSYS라고 불러요. 머신 CSYS가 하나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MCY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WCS랑 다른 개념이에요. 머신,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환경을 들어오게 되면 WCS란 놈은 없어. 우리가 여기서 모델링 할 게 있어요? 왜? 매뉴팩처링이니까 모델링은 끝난 거야. 이건 모델링 환경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에 보면은 제가 모델링 환경에서 몰드 위저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된다. 모델링 환경에서 어셈블리의 구조를 가진다. 이런 얘기 했죠. 이건 뭐야? 모델링 환경과 다른 환경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무슨 환경? 매뉴팩처링 환경인 거예요. 캠은 모델링 환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에서 여기 나오는 이놈은 WCS가 아니고 MCSYS. 그러니까 가공 원점이에요. 우리가 가공 원점을 따로 세팅을 안 해준 다음에 가공을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 여기를 기준으로 깎아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높이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공 원점 어디다 놓기로 했지? 요 구석에 놓기로 했죠. 이해 가요? 여기 구석에다가 가공 원점을 두고 가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공 원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들어오면 맨 처음 번째 해야 되는 거 뭐라고? 가공 원점 세팅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가공 원점 세팅을 위해서 원점은 요 지오메트리 관련된 데 있어요. 세 번째 지오메트리 뷰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이거 하다가 잘 모르는 사람 있어갖고 요거 X 눌러갖고 끄잖아요? 그럼 사라졌잖아. 어딨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갖다 끌면 나와?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라는 탭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는 여기 점점점 한 대를 갖다 끌면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옮겨갈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MCS 밀이라는 게 있죠. 밑에 열어보면 워크피스 하나 보여요? 자, 첫 번째 MCS 밀을 건드릴 거예요. MCS 밀을 더블 클릭 하게 되면 뭘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머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나머지 일단 배제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 WCS 액티브 했을 때처럼 똑같이 나오죠? 요 친구를 이제 써줘야 돼. 그럼 트랜슬레이트 오리진 선택돼 있어요? 요쪽 왼쪽 구석에 한번 갖다 놔 봅시다. 갖다 놨나요? 자, 근데 이까지 하고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깎을 거 아니잖아. 원래 모양은 여기서 4mm 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럼 디스턴스 4 주고 엔터. 그럼 요쪽 구석으로 올라가나요? 됐으면 똑같아. MB2.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가공할 거 맞아요? 이해 갔죠? 네. 가공 원점을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실제 가공물을 물려가지고 깎아야 되는 처음 시작점만 잡아주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공 원점을 잡았잖아? 그러면 깎을 피삭체의 크기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델링 파일이잖아요. 모델링 파일이지 스톡 사이즈가 아닌 거잖아. 스톡이 얼마짜린지에 따라서 툴패스가 다르게 나오겠죠. 스톡을 잡아줄 거예요. 이러면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했더니 스페시파이 파트 하라고 나오죠. 내가 뭘 깎을지 파트를 정하라 이거야. 됐나요? 그럼 스페시파이 파트를 찍어줘.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바디 통째로 잡혀요? 잡히지? 잡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 잡았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 옆에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면 내가 잡은 놈이 표기가 되죠? 이놈 잡은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스페시파이 블랭크 하라고 나오죠? 돼요? 스페시파이 블랭크에서도 여기 버튼, 실렉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니까 잡아야 되는 게 갖다 대니까 잡히긴 하는데 이 화살표를 열어보면 지오메트리로 잡을래, 옵셋 프롬 파트로 잡을래, 바운딩 블럭으로 잡을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일 만만하고 편하게 쓰는 건 바운딩 블럭이에요. 됐어요? 바운딩 블럭을 잡아주면 알아서 뭔가 계산이 됐죠. 뭔가 핑크핑크한 게 나오지 않았어? 포지션에 옵셋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안 줬더니 알아서 딱 맞게 스톡 사이즈가 나왔죠. 요 사이즈 그대로 쓸 겁니다, 우리는. 됐나요? 이렇게 주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네, 요게 우리가 깎을 피삭체라는 거야.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스페시파이 체크는 일단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오케이 눌러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아야 되는 가공 원점과 피삭체의 크기라는 게 잡혔다.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기계에 물려서 깎을 거 아니에요? 기계에 물려서 깎을 거야. 다시 허공에서 막 깎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기여검을 할 수 없잖아요. 뭔지 알아? 남자분들 알죠? 너 가공 원점을 잡는다는 얘기는 기계에 물렸다는 얘기예요. 기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계 스펙을 안 주더라도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돌아가요. 지멘스 특징이에요. 지멘스에서는 기계가 있다 치고는 안 돼. 일단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두 번째 거였던 머신 툴뷰라는 거 보입니까? 여기로 와서 기계를 불러올 거예요, 이제. 자, 제너링 머신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요런 제너링 머신이라는 다이얼로그가 하나 뜰 겁니다. 지금은 디테일하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첫 번째 보면은 Retrieve Machine from Library라는 게 나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기계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나중에 까먹거든요. 제너링 머신에서 제일 첫 번째 거에서 반드시 기계를 불러야만 한다. 전극 설계할 때 기계 안 부르고 됐어요? 기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계 부른 척하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기계 정보를 뭔가 땡겨 와야만 돼요. 됐나요? 얘도 Retrieve Machine from Library 버튼 눌러서 땡길 겁니다. 눌러보자. 누르니까 기계 종류가 여러 개 나오죠? 밀 나오고 턴 밀 나오죠? 레이드 나오는 거 보여요? 선반도 있잖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WEDM 뭐겠어? 네, 방전인데 이거 와이어 방전이에요.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로보틱스 가공이냐 아니면 제네릭이라서 아예 처음부터 다 줄 거냐 이런 건데 우리는 3축으로 밀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밀을 선택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박 선생님이 썼다고 하던 고속가공기가 옆에 보면은 컨트롤이 하이데나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하이데나인 패널이 붙어 있는 거는 G가 안 붙어요, 아예.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인 거고 위에 보니까 이게 환학이에요. 내가 환학 패널이라고 했죠. 그 환학 컨트롤러 붙어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거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환학이나 하이데나인만 보이고 여기 시누메릭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저 이거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두 개 패널 안 쓰면 대표적인 게 보통 센트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건 센트럴이라 요거랑 좀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환학으로 쓸 겁니다. 됐나요? 네, 환학으로 찍고 OK 눌러줍니다. 만만해요, 환학이. 그랬더니 파트 마운팅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제 기계를 불러올 거니까 불러와서 우리가 깎고자 하는 저 바운딩 블락으로 잡아놨던 저 피삭체 쟤를
바이스에 물려서 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스에 뽀짝 붙였다고 칠 거냐? 아니면 요 밑에 옵션이 뭐냐면 마운트 정크션. 그러니까 바이스 해놓고 밑에서 띄워서 잡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우린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 드릴로 완전히 뚫어야 되잖아요. 뚫으려면 완전 바닥까지 다 뚫으면 안 되죠. 근데 떠 있으면 뚫어도 되잖아. 그래서 띄워 놓을 거예요. 그럼 이 띄우는 걸 어떻게 잡아주냐면 지금 트랜슬레이트 오진 갑자기 활성화가 됐죠. 다시 왼쪽 구석에 잡아봅시다. 잡은 다음에 이 오리진이 있는 위치가 내가 기계 바닥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Z축 찍어주고 마이너스 20 정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밀링에 베드가 있는 데에서 얼만큼 떠 있다고? 20 떠 있는 거로. 베드가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이 베드가 있는 위치부터 20 띄운 자리에 내가 바이스로 물어 놓을 거다 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이 20 더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 실제 현장에 있는 치수대로 줘야 돼요, 사실. 자, 일단은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뾰롱뾰롱 하더니 뭐가 왔죠? 자, 왔어요. 인포메이션에 보니까 add new machine part to cam assembly라고 나옵니다. 캠에서 우리가 어셈블리로 머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셈블리라고요? 일단 요 인포메이션 X 누르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휠로 줄여보면 갑자기 뭐가 나왔지? 이게 뭐야? 기계지?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 NX 처음 킬 때 화면에 웬 여자분이 뭐 하잖아. 거기 있는 게 기계였어요. 그거 캠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모델링 한 거 아니야. 그거 캠 기계 불러다 놓고 캠하는 중이었어.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돌려보면 뭔가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네, 그런 거 한 거예요. 자, 어셈블리라며. 가보자. 어셈블리 찍어봤더니 어셈블리에 갑자기 우리는 본 적도 없는 뭐가 하나 생기지 않았어? 이놈이 온 거예요. 기계의 기본 조건이라서 Z 슬라이드, X 슬라이드, Y 슬라이드 이런 게 따라왔고 툴 매거진이라고 부르는 툴 MAG라는 게 따라왔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툴 암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그거 체인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 해주기 위한 게 왔고 또 하우징, 툴을 잡아줘야 되는 하우징, 포켓들이 따라온 거예요. 됐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어셈블리가 뾰로롱 생겼고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여기 머신 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못 보던 거죠? 요 처음 보는 걸 보면은 머신 베이스에서 Z 베이스에 뭐 있고 Y 베이스에 뭐 있고 이런 게 따라와. 그럼 스핀들도 따라왔고 툴 하우징도 따라왔고 암 밑에 매거진 있고 포켓 8개 따라온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그냥 리트리브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다가 갖다 박았더니 쭈루룩 다 따라왔다. 됐나요? 자, 완전히 새로운 조건이라서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처음에 가공 원점을 잡은 다음에 피삭체 크기를 설정을 해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오메트리였죠. 이거 잡아줬잖아. 그 다음에 잘못됐다. 됐나요? 자, 잡아주고 나서 피삭체 크기가 끝나고 우리한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기계가 필요하다. 어떤 가공을 할 건가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삼축 머신을 불러다 놓고 선반 코드 안 짜겠지. 선반 툴패스 짤 리가 없잖아요. 삼축을 불러다 놨으니까 삼축 코드를 짜겠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 잡아줘야 되는 게 기계를 불렀는데 원래대로라면 툴패스를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코드를 짜려면 공구가 조건이 맞아야겠죠. 그럼 내가 깎을 기계에 1번 공구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2번 공구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정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역조건이긴 한데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게 공구의 종류입니다. 됐나요? 그럼 1번 포켓에는 뭐가 장착돼 있어? 2번 포켓은 뭐가 장착돼 있어서 이거 줄 거예요. 자,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구의 종류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내비게이터에서 어디에서 하면 돼? 네, 머신 툴뷰에서 하면 돼요. 됐나요? 자, 머신 툴뷰에서 툴 매거진 열어보니까 포켓이 몇 개나 있어? 8개나 있죠? 근데 실제 필드 가면 한 30개씩 있어요. 자, 어쨌든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포켓1을 찍고 MB3를 눌러봐요. 그러면 못 보던 조건에 뭔가 쭈루룩 나오죠? 생소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포켓 1번에다가 우리가 공구를 집어넣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인서트에 갖다 대보면 오퍼레이션도 있고 그룹도 있는데 뭐가 나와? 툴이 나오죠. 머신 툴뷰인데 저게 다 나오잖아요. 어떤 내비게이터로 전환하든지 간에 저게 다 나와요. 어디를 찍던지 간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러면 테스트 해보자고. 옆에 위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오더뷰 있죠. 여기다 갖다 대고 아무거나 갖다 대고 MB3 눌러봐. 인서트 갖다 대봐. 똑같죠? 그래서 나는 공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뭘 추가할 거라고? 툴을 추가할 거니까 툴 찍어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갖다 찍어봤자 어차피 머신 툴뷰로 들어가요. 반드시 머신 툴뷰라는 구멍에서 이 짓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공구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집어넣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위에 보면 밀 퀀터라는 게 있고 홀메이킹 있죠. 홀메이킹은 뭐 할 때 쓰는 거겠어? 구멍 뚫을 때 쓰는 거겠죠. 됐나요? 그리고 멀티액시 쓰면 뭐 오축 가공할 때 쓰는 거고 터닝 붙으면은 선반일 거예요. 됐어요? 터닝 한번 눌러봐. 누르니까 선반 공구 나오잖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밀 퀀터랑 홀 메이킹 두 종류를 쓸 겁니다. 구멍도 뚫어야 되니까. 됐죠? 자, 1번 공구 갈 건데 밀 퀀터로 갑니다. 왔어요? 밀 퀀터. 첫 번째 보니까 밀이 있죠? 요 밀 보여요? 네, 이게 플랫엔드 밀이에요. 플랫엔드 밀인데 3액시스 어쩌고저쩌고 버티컬 포스트 뭐 써있잖아. 길어, 귀찮아. 밑에 쪽에 포켓 1 보여요? 1번 공구 자리에 갈 거니까 포켓 1. 됐나요? 밑에 네임을 고쳐줄 거예요. 네임 뭐라고 할 거냐면 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T01로 부를 거잖아. 안 헷갈리라고 T01로 잡아줍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 쓰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해도 코드 짜서 시뮬레이팅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자, OK를 누르면 공구가 나와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공구가 보여. 돼요? 자, 공구를 10파이짜리를 써줄 겁니다. 10 엔터. 그럼 10파이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깊게 보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이 공구의 세부 치수 다 잡아줄 수 있잖아. 우리가 산 공구의 치수 스펙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밑에 보면은 디스크립션 설명 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알아보기 좋게 플랫엔드 밀이니까 FEM 10이라고 써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FEM 10 써주고 OK 눌러요 그냥. 그러면 프로그램 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머신 툴뷰로 넘어가 보면은 툴 매거진에 1번 포켓에 1번 공구가 들어갔어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갈 건데 볼앤드 밀은 윤곽 가공할 때 우리 아예 안 쓸 거기 때문에 2번 공구에 볼앤드 밀 안 넣을 거고 2번 공구부터 우리 맨 처음에 툴패스 연습할 때 2번은 센터 드릴, 3번은 팩 드릴, 4번은 태핑 공구였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넣을 수 있냐? 아니야. 요 위에 보면은 여기 보여요? 크리에이트 툴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 요거 눌러주세요. 크리에이트 툴. 그러면 다시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들어가는 구멍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밀컨터가 아니라 홀 메이킹으로 가줍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홀 메이킹에 가면 세 번째 거에 센터 드릴 보여요? 센터 드릴 찍어요. 됐어요? 하고 나서 밑에 몇 번 포켓? 2번 포켓 가야겠죠? 네, 2번 포켓에서 T02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다이아메타를 잡으라고 나오죠? 와, 그런데 요 다이아메타를 3하고 엔터 쳐봐요. 알러트 뜨지? 그러면 어디를 하나 더 잡아주면 되냐면 여기 팁 다이아메타라는 거 보여요? 요게 지금 3.15로 돼 있어. 요거 몇으로 바꿀까? 3. 바꾸면 에러 안 떠요? 안 뜨잖아, 안 뜨잖아. 됐어요? 네, 된 거야. 3, 3 두 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센터 드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리고 놔두고 뒤쪽에 맨 뒤에 센터 드릴 몇 자리 쓰는 거죠? 3짜리죠? 3 쓰세요. 됐나요? 자, 엔터 쳐도 안 꺼지니까.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됐어요? 자, 호따호따 하자. 크리에이트 툴 눌러주고
센터 드릴은 끝났잖아요. 그럼 팩 드릴 팔 거죠? 근데 드릴의 종류에 갖다 대보면 팩 드릴이라는 게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TD 드릴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찍어줄 겁니다. 일반적인 드릴 할 때 거예요. 됐어요. 자, 갑니다. 몇 번 자리? 3번 자리. 포켓 3 꼭 해주고 T03 엔터. 그러면 드릴 사이즈가 나오죠? 요거 6.8로 하셔야 돼요. 6.8 엔터. 그리고 나서 드릴링 툴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툴만 좀 지웁시다. 그리고 드릴링 6.8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 됐으면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착착착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4번 할 건데 내가 하다가 크리에이트 툴 해서 이 밑에 거 까먹을 수도 있잖아.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번 안 넣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네임도 안 넣고 해볼게요. 안 넣을 거예요. 됐죠? 그냥 OK 눌러. 눌렀는데 지금 뭐 한 거야? STD 드릴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갔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4번 공구는 탭 아니야? 네, 탭인데 이렇게 들어갔어. 캔슬 누르면 꺼져요. 만약에 여기서 아씨 몰라 OK 눌러버렸어. 그러면 여기 STD 드릴이라고 하나 들어갔죠? 그냥 요거 딜리트 누르면 돼요. 안 지워지네? 여기서 딜리트. 지워져요? 네, 지우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툴 눌러봅시다. 안 건드리기로 했죠? 근데 탭은 건드려야 돼. 보면은 탭이 있고 옆에 보면 스레드밀이라는 게 있죠? 다른 거예요. 공구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탭 공구를 쓸 거기 때문에 탭 공구가 이거야. 탭 공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됐죠? 찍어요. 찍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탭 공구의 직경이 얼마냐고 물어볼 텐데 요거를 8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피치를 보니까 1.5죠? 얼마죠? 1.25겠죠? M8이니까 1.25로 바꿔주고 탭인데 M8이죠? M8 써주세요. 됐나요? 자, 이러고 나서 그냥 OK 눌러줄게요. 일단 줘봐. OK 그냥. 주면 난감해졌죠? 나왔잖아 밖에. 포켓 4번 가야 되잖아요. 그냥 끌고 가요. 드래그. 4번 안에 넣어요. 4번 밑에 넣지 말고 4번 안에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4번 자리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름 바꾸고 싶잖아.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데가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MB3하고 리네임을 누르던지 아니면 여기 리네임 있어요. 우리 공통어 윈도우 표준 공통 뭐예요? F2 누르면 이름 바뀌겠죠? 여기서 T04로 바꿔줍니다. 엔터 치면 돼요.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나머지 내용에서 툴 넘버 4번 포켓에 집어넣었더니 자동으로 몇 번으로 잡혔어요. 4번 잡혔죠? 툴 포켓에 안 넣는 상황에서는 이 툴 넘버 다 잡아줘야 돼요. 아까 못 받겠지만 0, 0으로 돼 있어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근데 4번 자리에 집어넣었더니 4번 공구가 된 거잖아. 됐죠? 됐나요? 네, 그러면 1, 2, 3, 4, 4개 다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아이고 잠깐 꺼졌다. 잠깐만요. 아직 안 꺼졌네. 자, 10분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툴패스 짤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툴패스 짤 거 아닙니다. 툴패스를 우리가 짜서 짠 거 어떻게 할 거야? 확인해 볼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봅시다. 툴패스 메모장에 친 사람 올려 하나. 아까 준 거는 1번만 한 거니까 전부 다 하는 걸로 해야 시간에 맞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짜놓은 거 메모장 하나만 올려요. 1, 2, 3번밖에 없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가 올렸어요? 안 올렸어? 없는데? 오케이. 여기 있다, 있다. 모델 점 1 뭐야, 이거? 어쨌든. 자, 이름만 좀 바꿀게요. 가져가지 마봐. 네. 이거 캠 모델 1로 바꿔놓을게요, 제가. 모델 1로 바꿔놓을 거고, 뒤에 확장자는 txt가 아니라 nc로 쓸 겁니다. 제가 쓸게요.
네, 자, 그러면 NC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요거 가져가 보세요. 우리 단영 씨가 맞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프로그램 0111 돼 있지? 5로 바꿔야 돼요. 5에요, 5. 0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에러 날 게 없는지 좀 빠르게만 볼게요. 불안하죠, 갑자기. 네. 되면 저장해서 저는 좀 볼 거고. 0111 숫자 5개 넣으면 에러 나요. 숫자 4개밖에 안 들어가요. 프로그램 이름에.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단영 씨의 기념 파일이니까 괄호하고 노단영의 첫 G코드 이런 식으로 G코드 이런 식으로 제가 써줬어요. 괄호를 닫았어. 그러면 요거는 한글을 쓰든 영어를 쓰든 인식을 안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코드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써놓고 싶으면 괄호치고 그 안에 미친 듯이 쓰시면 돼요. 됐어요? 괄호치고 엔터치고 무슨 짓을 해도 열린 괄호 닫힌 괄호까지는 인식을 안 해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저장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어딨냐면 저는 되게 엄청 작게 나오는데 여기 시뮬레이트 머신이라고 요 놈 보이나요? 보여? 네, 보여. 여러분들 좀 크게 나올 거예요. 확대해줘. 보여? 갖다 대면 나오잖아. 시뮬레이트 머신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로 안 가도 돼. 여기서 그냥 아무 데나 놓고 MB3 누른 다음에 인서트 말고요. 툴 패스를 갖다 대보면 시뮬레이트가 있어요. 보여요? 네, 요 시뮬레이트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누르는 게 빠르더라고. 시뮬레이트 누르면 에러가 나요. 당연해요. 눌러보면 이쪽 왼쪽 위에 있는 시뮬레이트 종류의 툴패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옵션이거든요. 근데 밑에 내려보면 익스터널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보여요? 네, 요걸 눌러봐요. 그러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땡겨와서 시뮬레이션 돌리겠다는 거야. 옵션은 준비가 됐으니 코드를 내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오픈 폴더 브라우저 찾아가지고 단영 씨가 올렸던 캠 모델 1 NC를 OK 눌러주고 OK 눌러주면 코드가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럼 들어왔잖아.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려서 나중에 헷갈리면 영상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시뮬레이션 세팅스가 있어. 보여요?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볼 건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끄고 이거랑 헷갈려서 제가 한번 눌러본 거예요. 시뮬레이션 세팅스 말고 여기 옆에 와보면 익스큐션 뷰 말고 디테일 말고 오씨 어디 갔어? 잠깐만. 로드 시뮬레이션 요거 엄청 작아요.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게 요 손 모양이 있어. 손 보여? 손가락? 손가락?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 건 뭐였어요? 시뮬레이션 세팅스였죠. 두 번째 게 뭐야? 프로그램 매니저죠. 외부에서 땡겨오면 요 프로그램 매니저로 들어가 보면 메인 프로그램이 뭐가 돼 있죠? 캠 모델 1.nc가 돼 있죠. 더블 클릭해보면 단영씨가 찬 노단영의 첫 G코드가 다 들어왔어? 요걸로 이제 프로그램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잘못 로딩했으면 이거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 새로 부르면 돼요. 됐죠? 네, 클로즈 해가지고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은데 뭐 줄 거다 줬으니까 도는지 궁금해. 그래서 그냥 요 플레이를 눌러봐. 그랬더니 뭐래요?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에러라고 뜨죠? 자, 뭐가 에러인지 보자. 자, 프로그램 매니저에 들어가서 코드를 보니까 코드가 저는 저장했어요. 0111 저장했는데 G49, G80, G17, G21, G40, G80 이게 에러라고 뜨는 거거든요. 뭐지? 뭘 잘못 봤나 내가? 내 눈엔 안 보이는데? G21을 중복으로 줘서 에러인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제가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문장에 오류가 있대요. 애프터 리딩 할 때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 1740 이거 다음에 스핀들 피드 레이팅 점 안 찍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이러면 곤란한데. 뭐지? 메모장으로 봐야겠다. 배질 않아. 아, 뒤에 0점을 다 넣었네? 어, 이거는 저기구나. 학교 거고. 학교 거고. 음, 뭐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에러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에러지? 납득할 수 없고. 일단 오사를 찾았으니까 본 김에 바꿉시다. 네, 찾아 바꾸기 해도 돼요. 근데 45라는 치수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다시 바꿨고 어, 하나 넣어볼게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안 돼요? 문제가 있다. 자, 코드의 문제라고 안 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쵸?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 단형식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퍼센트가 로딩이 안 됐나? 음, 이 줄을 지워버리고 넣으면 그 다음 줄에서 안 돼요? 어허, 놀라운 일이네. 아니요. 메인에서 부르는 거 다 맞아요. 어허,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자, 일단은, 자자자자. 어,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요게 끊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 이거 줌이 끊겨. 그럼 김현준 님도 끊기고, 녹화도 끊겨요. 잠깐만.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해든지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안 되던 거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EOB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잠시만요. 이렇게 단영시의 코드를 가지고 단영시 코드로 끝장을 볼 거예요. 자, 요거 할 때 여기 편집에서 바꾸기 눌러서 EOB 하나 쳐주고 바꿀 내용이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모두 바꾸기 누르면 EOB만 싹 빠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저장을 해서 다시 부를 겁니다. 지금 보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야 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야 이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매니저 요걸 가지고 수정을 하고 프로그램 매니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 그냥 딜리트하고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메인에서 add 눌러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저는 바탕화면에 해놨던 어디 갔어? 안영식 거가 바탕화면이 아니라 제가 저기다 했죠? 여기다가 음, 여기 1 바탕화면 거 수정했나? 아닐 건데 여기 거 수정했네. 네, 오케이 눌러서 들어온 거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은 이오비가 다 빠졌죠? 이거는 근데 시뮬레이터에 다른 시뮬레이터들은 이오비 빠지면은 문법 오류라고 떠요. 근데 얘가 유달리 그러던데
EOB 넣고 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안 도는 사람. 아, 이거 40으로 안 고쳤네? 어이. 위치가 안 맞아요? 어쨌든, 어쨌든 끝장을 볼 거예요. 엄한데 깎아요? 아하, 저런. 제가 좀 볼게요. 그래도 우리 단영 씨가 고생했잖아. 고생했으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셋 플레이. 왜 엄한데 깎아요? 아, 여러분들이 엄한데 깎게 나온다는 거지, 지금. 아, 예, 예,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엄한데 깎아요. 제가 지금 일단 돌려보는 거야. 엄하게 안 했어. 잘 깎고 있어. 보이죠? 예, 잘 깎고 있는데. 1.5 윤곽 왜 안 했어요? 한 거라고? 3윤곽인 것 같은데? 한 건가? 파먹겠는데, 이거? 이거 안 맞아요. 자, 경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정지하고 리셋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깎고 있는 건지 안 깎고 있는 건지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이쪽에 시뮬레이터 세팅에 들어옵니다. 시뮬레이션 세팅스. 보여요? 자, 이걸 눌러서 세팅에서 맨 첫 번째에 있는 머티리얼 리무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찍어. 찍으면 모션 베이스 그대로 놔두고 레졸루션이라고 나오는 거 파인으로 바꾸고 애니메이션 어큐러시도 파인으로 바꿔요. 이게 좀 정밀하게 보여요. 됐어요? 레졸루션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온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눌러봐요. 그 다음에 했더니 저처럼 이렇게 떠요? 네,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된 사람 없죠? 제가 볼 때 이거 버그인데 이번 버전에 발생한 건데 자, 아까 요 머신 툴 내비게이터 우리 들어갔던 데 보입니까? 여기 한 번만 따라와요. 머신 툴 내비게이터 보여요? 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 셋업을 한 번 더 열어. Y 베이스의 맨 마지막 경로를 한 번 더 열어. 더 열면 여기에 블랭크라고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 아까 우리가 잡아줬던 바운딩 블락이거든요. 됐어요? 자, 이 블랭크 더블 클릭해봐. 그럼 갑자기 뭐라고 나오죠? 자, 오브젝트 준 게 없어.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건데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렉트 오브젝트 찍어줄 건데 요 분홍색 테두리 보입니까? 분홍색 놈 하나 찍어. 됐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그냥 오케이 눌러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머티리얼 리무벌 요거 켜봐. 또 뜨네? 그러면 블랭크 다시 들어가서 실렉트 오브젝트에 요 블랭크만 찍었잖아.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 까만색 블럭도 잡혀요? 우리가 모델링 해놓은 거. 이놈도 찍어. 둘 다 찍었어? 아, 떠요, 안 떠요? 아, 일단 오케이 해봐. 오케이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빨라? 안 뜨잖아. 아, 이거 리무벌 하고. 아, 또 안 되네. 자, 다시 요 나가요. 피니시 시뮬레이션 나갔다가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 들어가서 블랭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오씨 컨트롤 시프트 K에 숨었어요. 둘 다 꺼낼 거예요. 꺼냈어요? 네, 꺼냈어. 자, 그냥 할 거예요. 요 몰드 CSYS 요거 마지막 잡자. 자, 정크션도 지금 안 잡혀 있죠? 이 정크션 아까 우리 마운트 위치라서 요 왼쪽 구석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0 내렸죠? 요거 다시 내릴게요. 오케이. 한 다음에 실행해봐. 아, 실행이 아니고. 켜져요? 켜지지? 이제 돼, 안 돼? 되지? 눌러, 안 눌러? 누르면 한짝 버벅거리더니 이렇게 시퍼렇게 떴잖아. 이제 이게 스톡이에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깎지? 깎아, 안 깎아? 깎죠? 깎잖아. 파란색이 깎이는 부분이에요, 이제. 깎아, 안 깎아? 깎는 거 좋아. 자, 근데 윤곽이 뭐가 틀렸어.
내가 30 했다고 했어, 안 했어? 자, 근데 약간 버벅거리죠? 지금 요거 잠깐 정지 눌러놓고 세팅 들어가서요.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여기 파인으로 잡히긴 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가봐. 언리미티드 돼 있어요? 됐어요? 어드밴스드 가봐요. 히스토리 버퍼 언리미티드 돼 있어요? 이거 다 언리미티드로 스페시파이드 돼 있는 거에서 언리미티드로 다 바꾸세요. 처음에 머티리얼 리무벌에서 파인 잡았으면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파트 잡혀 있어요? 어스로 돼 있어요? 아, 그럼 깎이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보였겠다. 잘 보였어요? 파트로 바꿔서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언리미티드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드밴스드에서 요 마지막 언리미티드 보여요? 네, 요것도 잡아요. 오케이 눌러봐. 근데 아직도 버벅거리면 그냥 컴퓨터가 힘든 거예요. 자, 계속 재생해봐요. 자, 깎이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깎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대기 저는 뭘 숨길 거냐면 요 안에 있는 원래 형상 지금 숨길 거예요. 어떻게 깎고 있는지 봐봐. 뭐 많이 깎인다고 했지? 경고정 왜 안 했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가운데 이제 뚫을 건데 여기 어떻게 뚫는지 봅시다. 원래 이렇게 도마 위에 한번 올라가야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래야 많이 늘어요. 남의 일 같죠? 돌려봐 제대로 나오나? 어허, 안타깝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죠? 네, 깎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나왔죠? 네, 코드를 잘 짰다고 하지만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고 테스트를 해봅시다. 됐나요? 네, 제대로 된 것 같고 해볼게요. 제가 조금 파일을 수정을 해서 드릴게요. 아예 처음부터. EOB도 좀 까고. 음. 어. 자, 배부 폴더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기존에 있던 거 두 개는 지울게요. 요거 바꾼 거 가져가세요. 자, 김현주님은 카톡으로 드린 걸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기존에 돼 있던 시뮬레이션 메인 프로그램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그리고 나서 메인에 add. 그래서 제가 드린 파일을 다시 열어주세요. 됐다면 클로즈. 됐습니까? 네. 자, 조금 넓게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머티리얼 리무벌 다 켜져 있을 것 같고 플레이 눌러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파일 드린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서 그래요. 한 줄 다 가야 보이네, 지금. 아, 단영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단영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팅에 여기 자 어드밴스드 보여요? 미안해 단영 씨. 자 use to radius for cutter compensation 보이죠? 자 좌경 보정이 경보정이 툴 컴펜세이션이에요. 됐어요? 자 미안해요. 요거 켜주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리셋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아씨 맞게 한 거였네. 아까 중간에 하나 이상했는데 뭐지? 이상한 데 분명히 있었는데. 저거 켜야 돼요. 쏘리. 성질 급한 사람들 이것도 땡겼지 속도. 꼭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근데 하필 둘이야?
맨날. 한솔 씨 했어, 안 했어? 다정 씨가 맞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 약간 이상한 데 있었거든요. 한번 이거 컴pen세이션 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깎이는 게 보이죠? 공구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죠. 네, 유용하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간 버벅버벅 하는데 여러분들 좀 PC 껐다가 켜고 괜찮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거는 수업용 파일이에요. 네. 다정 씨, 잘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고.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돈 파일을 사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펠시바디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기에는 오늘은 너무 바쁘고 제가 아까 숨겨놨던 형상이랑 한번 꺼내 볼게요. 요 안쪽에 있는 요 놈을 지금 해놨잖아. 그러면은 깎인 면이랑 약간 울긋불긋하게 보이죠? 저게 지금 약간 안 맞는 정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가지고 이 깎아놓은 놈을 우리가 펠시바디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가져오면은 진짜 솔리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컴페어 바디 해가지고 우리 모델링 한 거랑 비교를 하면 얼만큼 편차가 나는 건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시뮬레이터로서는 그걸 가져와서 모델링이랑 비교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캠툴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캠툴은 툴 자체를 쓸 때는 편하지만 모델링과 왔다 갔다의 호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NXK입니다. 어쩐지 간에 제가 나눠드린 1, 2, 3번 집에서 나중에 주말에 좀 해보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다른 것들도 좀 박차를 가해서 하셔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